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관세 부담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커졌다가 낙폭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 주 후반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국내 정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정치 일정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선물은 일단 연속적인 매도에서 멈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2주 연속해서 일주일에 주 3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순매수하고 순매도하고 그건 아직은 이제 시원스럽게 매수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매수하는 날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또 보여주는 대목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해외 증시 쪽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중국이 강하게 올라갔고, 그 외 국가들 그렇게 사실 좋게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중국이 올라갔다 해도 1.4% 정도니까 대부분 다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미국이 관세 부과하고 뭐 맞서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 증시는 미국보다 나아요.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가 더 약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종목으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가 미증시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게 특징이었고, 보통 지수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왔던 애플이 이제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그 AI 폰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 폰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폰 판매 전망을 좀 하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부진했죠. 어쨌든 미증시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빠졌고, 대신 반도체주들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경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 경기 침체로 흐름이 갔을 때, 경기 침체가 아닌 것으로 흐름이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경기 침체 없는 거 따라서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궤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경기가 정말 나빠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표상으로는, 그러니까 심리 지표 말고 실물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소매 판매 나올 텐데, 소매 판매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카드 사용 내역인데, 카드 사용 내역으로 봐서는 지난달과 같이 마이너스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으로 빠지긴 했는데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주장 때문에 주말에 이제 미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또 하나 미국의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의 데이터들을 좀 세부적으로 봤더니 지지 정당별 응답이 다르더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인데, 여전히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도층에서는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플레이션은 트럼프가 잡을 거야 라는 기대에다가 지난달 데이터부터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뭐 잡긴 하겠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 뭐 이제 현재,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 하여튼 지금의 어떤 경제 상태가 어때요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난달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공화당 중심으로 보면 물가도 좀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다음에 경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긍정적인 거냐 나쁜 거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경제를 봅니까 나쁜 쪽으로 경제를 봅니까, 이 답변을 갖다가 이제 해서 종합 데이터를 따보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금융위기 때 막 그때급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막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 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상국 증시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가 푸시를 할 거냐. 저는 할 거라고 보긴 해요. 4월 2일까지 상호관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트럼프가 물러서는 척 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아무 말 안 해서 하루를 건너뛰어만 건너뛰었지 관세 관련된 발언은 계속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그 본인이 얘기했던 걸 그 정책 그대로 뭐 25%몇 퍼센트 그대로 부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는 다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증시가 제가 50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50주선 부근에서는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 완벽하게 지지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깨진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깨진 건데 그 전에도 깨진 상태로 갔었다가 이제 결국엔 돌아서는 패턴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닌지 지금 4주 연속 빠졌는데 5주 연속 빠진 거는 2022년 5월 이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보면 그때만큼 안 좋은 건가?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만에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미국 증시의 특징은 2월, 3월 두 번째 주에 저점을 치고 3월 세 번째 주부터, 그리고 날짜로 치면은 12일 때 저점 나오고 10일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 돌아선다라는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미증시가 올라가야 돼요. 저 패턴대로면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다 그러면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하는 게 첫 번째가 3월 들어서 하루 빼고 다 양봉이었어요. 예, 하루 빼고 다 양봉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저 음봉 나온 것도 그냥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초가가 종가보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라는 거는 나름대로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가면서도 두 번 연속해서 21선 맞고 떨어졌잖아요. 저게 굉장한 저항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정치적인 어떤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지나면서 저걸 돌파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걸 돌파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추세적으로 2,700 정도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21선 위치하고 있는 저걸 돌파하는지, 다음에 코스닥은 일단 다행스럽게도 지지력을 확보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지지가 됐거든요. 20주선에서. 근데 코스닥이 이번 주가 되면 지난주에 잠깐 과매도 근처까지 한번 갔다 왔고,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또 과매도로 진입하는 단계라서 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경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제 상승 시도하는 날이, 그러니까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조금 이전보다는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타이밍상. 그래서 근데 이번 주도 좀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드린 게 뭐 기관 투자들이 많이 사놓은 종목군들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 이외에 이제부터는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그냥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기관들, 운영사들이 매도하느라고, 이 종목 지분 정리하느라고 이제 매도했다가 그 매도가 멈춘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찾냐면 이제 기관들 매도 쭉 리스트 뽑아놓고 있다가 매도가 끝나고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하는 쪽에서 운영사에서 매도가 지나간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온 외국인들 올해 한 주 빼고는 올 매도라서 외국인들이 좀처럼 매수를 안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지난주 그 매도로 왜곡된 게 있어요. 하나오션 블록 지분 넘어가고 한 거 해도 그거 물량 빼야 돼서 이제 실제로는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는 좀 안 해주고 있죠. 지난주 매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로 잡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 관련된 게 좀 매도가 많이 있었고, 자동차, 그다음에 방산주 종목군들에서 일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도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대만 뭐 인도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들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플러스 그 정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도 아시아 증시 신흥국 증시 펀드에서는 자금이 또 유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중요한 변수,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 일정 이후에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별로 보면 코스닥에서는 엔터가 되게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저 게임주는 나중에 한번 주봉으로 보세요. 예, 엄청나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한번 바닥이 나오면 돌릴 때 제법 세게 돌릴 수 있는데 바닥이 좀처럼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는, 상승한 거는 반도체주 역시 강했고, 그 다음에 로봇주,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 로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좀 요란해져서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코스피에서는 대체로 다 약한데 일부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제법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 증시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형주 군 테마 말고 업종 내에서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제 수급을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기관들이 최근에 시세를 만들었어요. 뭐 시세가 뭐 엄청나게 난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하이닉스 주 후반에 좀 매수하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하루 정도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수급에서는 좀 기관 투자자들이 두 종목을 주도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외국인들이 바뀌게 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은 관세하고 상대방에서 막관세하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있는데, 저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비교 우위에, 상대적인 우위에 쓰려고 저러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세 대 막관세 이런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금리에 대해서 막 금리 우리가 잘 잡았잖아 이런 자랑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후반에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 오른 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일부러 금리 떨어뜨리겠다고 좀 오버액션에서 관세 관련해서 센 발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됐을 때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된 발언을 좀 세게 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가 인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데, 그거 말고 혹시라도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있는지,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만하는지 계속하는지, 요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신중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파월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괜찮아, 근데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지켜봐야 돼, 이 정도 수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대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4주 연속 빠졌는데 5주는 2022년 5월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좀 반등이 기대대로 나오게 되느냐. 그다음에 일정으로는 소매 판매 나옵니다. 이번 주에 지난달에 마이너스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뭐 소비자 심리 지표, 소매 판매, 고용 지표 이런 시리즈가 다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이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GT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 일정에서 엔비디아가 차기 제품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지,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일정은 단연 이 중에 하나만 찍어라. 모든 국내외 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 그러면은 국내 정치 변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후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포지션의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 시장 매도로 완전히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매수로 바뀌게 되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주 강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수급이 아직은 좀 어정쩡하거든요. 삼성전자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증시는 박스권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대형주 군의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뭐 샀던 업종에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업종별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단기성인지
추세적으로 좀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대형주의 어떤 구도의 변화,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내 정치 변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전후에서의 어떤 증시 흐름, 하반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가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거라서 금리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중요해서 이번 주는 이제 금리 때문에 트럼프가 큰 메시지를 남기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봐야 되는 게 이제 국내 정치 일정 이후에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고, 종목으로는 이제 지난주 뉴스가 많이 났던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이거 제가 텔레그램으로는 보내드렸던 내용이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을 이용해서 미국 주식을 이제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 게 아니라 저 레버리지, 그 3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세 가지의 어떤 레버리지 ETF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 한 종목에 3.7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관세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위험을 좀 이용을 하는 것 같다. 한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뭘 샀나 봤더니 이제 반도체 3배 움직이는 ETF 사고, 거의 2억 달러 넘게 사고, 그 다음에 테슬라 2배 움직이는 거 사고, 그 다음에 IT 기업도 3배 움직이는 ETF 사고, 그래서 막 레버리지 쪽에 대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에서 빠질 것만 골라서 한국인들이 투자한다고. 근데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한 한국 투자들이 그렇게 손해나게 투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왜 생각을 났냐면, 서학개미 테슬라 팔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거 기사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파는 게 아니라 보유 가치가 떨어진 걸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테슬라가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기 때문에 보유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게 팔아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들은 저런 것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 반도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것들 레버리지를 사고 있다라는 거는 관련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에도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서 혹시라도 어떤 큰 변수가 생겼을 때 제가 장중에도 전격적으로 방송을 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